동기별결을 풀어보는 점수지표 분석. 오늘은 체성분 분석기를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인바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렉하는 회사의 기여를 보겠습니다. 인바디는 1996년 5월에 전자의료기기 및 생체신호 측정장치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 바이오스페이스에서 주식회사 인바디로 제품명으로 회사의 상호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면 최대주는 차기철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28.7%의 지분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살펴보시면 각 지역의 인바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법인들이 있습니다. 일본, 미국, 중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 네덜란드, 멕시코 등의 판매를 위한 판매법인들이 있고, 사만전군 같은 경우는 인바디의 기구물 등을 제작하기 위한 자회사입니다. 자,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기, 그리고 체수분 측정기, 그리고 자동 혈압계, 그리고 신장계, 그리고 가정용 혈압계 등 혈압계, 그리고 가정용 제품인 인바디 밴드와 그리고 인바디 다이얼 등 가정용 제품들을 현재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로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기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국내 같은 경우 체성분 분석기 시장은 전문가용, 보급용, 가정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가정용이 아닌 전문가용 및 보급용 시장 같은 경우는 인바디의 주도하에 셀바스 헬스케어, 구자원 메디칼 등 두세 개 업체가 현재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업체가 먼저 들어왔다가 아직 시장의 형성이 미흡한 상황이고요. 국민소득 증가와 비만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현재 시장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가정용 시장의 경우에는 중국, 일본 등 외국사와 현재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고 회사는 반기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제품 판매는 양방, 한방, 병원 같은 경우, 그리고 스포츠 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비만 클리닉, 피부 미용 센터 등의 개설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헬스클럽, 학교, 가정, 그리고 군부대 등 막대한 잠재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문별 매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문별 매출을 보면 체성분 분석기 등이 현재 2021년 반기 기준으로 91.7%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품 등이 2.6%, 그리고 용역 등이 5.8%의 현재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내수를 보면 수출이 70.1%, 그리고 내수가 29.9%로 한 7대3 정도의 비중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 매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매출은 한국이 29.9%, 그리고 미국 20.5%, 그리고 EU, 일본, 중국, 중남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런 순서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 특히 전년 동기 대비해 보면 EU가 올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남미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자, 이것을 분기별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지역별 매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매출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가 꾸준히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미국 같은 경우가 코로나 전에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좀 주춤한 상황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고, 현재 판매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연두색 선그래프인 EU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남미, 주황색 선그래프인 중남미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 분홍색으로 EU와 중남미가 합쳐져 있다가 회사가 올해부터 매출 구분을 하면서 EU와 중남미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이 거의 큰 폭의 증가가 없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다 합치면 올해 2분기에 매출이 가장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10년 동안 걸어왔던 재무제표를 한번 분기별로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크게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매출이 그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거기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작년 코로나 때문에 1분기, 2분기가 좀 작년 매출이 안 좋았지만 올해 1분기,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 올해 2분기 매출이 33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88억으로 분기 매출로는 올해 2분기 매출이 가장 사상 최고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그래도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한 번씩 전년 동기 대비 주춤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올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 2020년의 기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매출액이 2분기는 60.5%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기저효과 때문에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M, OPM, 판관비율, NPM, ROE, ROA 등인데요. 자, 먼저 GPM을 보시면 매출액 총이익률 같은 경우가 70% 전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원가 대비 이익률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율은 50% 전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서 판관비율이 고정비격이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GPM 빼기 판관비율이 OPM인데 OPM이 20%
중반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26.1%로 이번 2분기가 그런데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즉 회사의 제품이 경쟁력이 좀 있다는 것을 이 지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경쟁 회사인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순이익률 NPN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ROE 같은 경우가 19.6%로 현재 4분기 합산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점점 회복이 되어서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ROA 같은 경우는 17.5%로 ROE와 ROA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이 회사는 부채가 그렇게 별로 없는 회사라는 것을 이 지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듀폰 분석이라고 해서 ROE를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ROE에 어떤 지표가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지표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출액, 순이익률 빨간색에 따라서 회사의 ROE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2015년 같은 경우가 ROE가 제일 좋을 때인데 25% 정도, 그리고 현재 19.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그때와 지금이나 비슷한데 그때보다 지금 ROE가 떨어져 있는 이유는 총자산회전율, 자산 대비 매출액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것은 회사가 자산이 쌓이는 것에 비해서 현재 매출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매출이 더 증가라든지 안 그러면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해서 자본을 줄이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지표입니다. 자, 부채 비율은 크게 변동이 없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입금이 없기 때문에 영업부채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입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을 보시면 한때 8천억이 장중에 넘어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때 가장 각광을 받아서 시가총액이 8천억이 넘어갔다가 현재 10월 12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3,400억까지 시가총액이 늘어와 있어서 반토막 이상 현재 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도 증가하고 있고 부채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는 회사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입금이 없이 대부분 영업부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자본 같은 경우가 849억, 2016년 6월에 그냥 5년 전에 비해서 현재 자본이 거의 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 자본이 증가하는 속도가 꽤 만족스러운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BR, PR 그리고 PFCR 그러니까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시가총액 수준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PBR이 한때 10이 넘어갔었고요. 현재 10월 11일 종가 기준으로는 2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회사의 주가가 내려오기도 했지만 회사의 실적이 또 꾸준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PBR이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PR 같은 경우는 한때 60이 넘어갔다가 현재 11.1까지 내려와 있고, PFCR 같은 경우는 더 높았다가 100이 넘어갔다가 현재 9.2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PFCR 같은 경우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 회사의 캐펙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ROE나 이익률 수준 등을 보면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 자산 회전율수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더라도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 많이 증가를 해서 나중에 채화 재고를 떨어버린다거나 대손 충당금을 쌓게 되면 회사의 이익을 많이 갉아먹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인바디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 채권 회전율수가 37일, 한때 71일이 넘어갔다가 37일이고요. 이것이 수출하는 회사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것이고, 재고 자산 회전율수도 53일로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지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회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10년 동안 분기별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영업 현금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현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인바디 같은 경우는 거의 매분기 영업 현금 흐름이 잘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영업 현금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의 질이 아주 좋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캐펙스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논현동 본사 매입을 하느라고 투자를 한 이후에 그 이후로는 거의 캐펙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그때 한번 차입을 하고 그 뒤에 바로 갚아버리고, 그리고 남는 현금 흐름은 계속 이제 금융상품, 주로 또 단기 금융상품을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없이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보시면 아주 뚜렷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잘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그만큼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 현금 흐름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캐펙스가 거의 없는 회사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1년에 한 2-30억 정도 캐펙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캐시플로우가 아주 좋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회사에 남는 현금 흐름이 많기 때문에 단기 금융 상품 등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10월 12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3,400억입니다. 자, 회사의 반기 보고서를 보면 유동자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 그리고 기타 유동금융자산, 즉 단기금융 상품이 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을 보면 합쳐서 694억으로 시가총액 거의 20% 정도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바디의 조금 아쉬운 점은 결국 배당입니다. 배당, 그리고 주주 환원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배당 성향이 8%, 9%, 10%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가 배당률을 보면 1%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자본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ROE가 점점 낮아지는 상황으로 조금 전개가 되는 부분은 아주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물론 회사가 사내에 쌓아놓은 현금으로 또 시너지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게 된다면 또 좋은 결과를 또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회사는 아주 영업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익의 질도 아주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매출이나 이런 것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회사로 보이고, 주가도 몇 년에 걸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투자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바디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